자, 이번 시간에는 변수와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는 무엇인가 보게 되면요. 자, 변수는 자료를 저장하는 공간을 변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요. 저장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저장 공간. 즉, 우리가 수학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변할 수 있는 숫자를 변수라고 부르고 변하지 않는 수를 상수라고 부르죠. 여기 프로그래밍에서 이 변수라는 것은요. 자료를 저장하는 저장 공간을 의미합니다. 저장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메모리가 있죠. 하드디스크가 있고 보조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전체 장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장치 안에 메모리 안에 나는 이 공간을 우리가 숫자나 문자 보통 뭐를 컴퓨터에서 저장하는 게 숫자 또는 문자를 저장을 해서 그걸 사용하죠. 이 문자도 정확하게 보게 되면 숫자로 변환을 하죠. 뭐 컴퓨터에서는 0 아니면 1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저장 공간이 있는데요. 이 저장 공간의 이름을 내가 A라고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저장 공간이 A가 되는 거고 이 저장 공간에다 내가 필요한 숫자와 문자를 담아두는 상자와 같은 역할을 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저장하는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변수라고 부른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료를 저장하는 공간, 저장 공간을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변수라고 한다. 왜 변수를 사용하느냐? 어떤 숫자나 문자를 중간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처리되는 결과 값을 저장했다 나중에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주고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공간 변수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 안에 뭐 10을 집어넣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의 변화값, 중간 결과값이 변화가 됐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것을 20으로 변화도 시킬 수 있고 하는 이 저장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변수라고 부른다. 자, 그럼 변수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변수 이름을 지정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의해서 변수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플레이봇에서는 영문자, 숫자, 밑줄, 특수문자는 여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특수문자는 이 밑줄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다른 특수문자를 사용할 때 오류가 발생하니까 특수문자는 밑줄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한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변수 이름을 지정하는데 어떤 저장 공간을 할당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저장 공간이 어딘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에다 이름을 지정하게 되는데 여기다 A라고 하자 또는 B라고 하자 또는 C라고 하자 이렇게 이름을 지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름을 지정할 때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하고요. 첫 번째 문자는 숫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요. 뭐 앞에 숫자를 하지 말고 꼭 앞에 뭐 한글이나 영문을 먼저 집어넣어주고 변수를 만들 수 있도록 변수 이름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플레이봇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예약어 있죠? 이 예약어는 변수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if, for, function 이것은 이미 우리 프로 플레이봇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예약어예요. 이 예약어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고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을 지정할 때 뭐 연습으로 코딩하기 쉽게 A라고 한다, 뭐 B라고 한다, 뭐 C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A, B, C 의미가 없는 변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마시고 코딩을 할 때는 여기에 이름을 A의 어떤 A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뭐 A라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되겠죠? 뭐 카운트 저는 뭐 카운트는 CNT 개수 뭐 토마토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토마토의 개수가 여기 저장을 하려고 하는 변수의 이름을 지정할 때 의미가 있는 이름을 지정을 해서 코딩을 하는 습관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A, B, C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코딩을 할 때 연습용으로 A, B, C를 사용하는 거고요. 자주 사용은 되는데 반복되는 것 같은 경우 변수 코딩하는 사람들은 I나 J라는 변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림으로 한번 보게 되면요. 자, A는 50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저장 공간이 A라는 저장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뭘 집어넣어라? 50을 집어넣어라 라는 거고요. B는 20이다 라고 하게 되면 B에다가는 20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B라는 저장 공간 변수입니다. 변수. B라는 변수에
20을 넣어라 라는 의미고요. a 더하기 b 한 값을 c에다 넣어라. a, b 연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c에다가 그 값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c에는 뭐가 들어가 있겠죠? a는 50이 들어가 있고 b에는 20이 들어가 있으니까 c에는 70이 들어가겠죠. 자, 여기에서 하나의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가 프로그램 코딩을 하다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진행 방향이 되게 됩니다. 어떤 명령어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고 여기 명령어 끝이에요.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처리가 되는 게 일반적이고 위에서 아래로 처리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서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예외 사항이 바로 이 equal. 수학에서는 equal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코딩에서는 이 equal이 대입 연산자입니다. 대입 연산자. 대입 연산자가 되는 거고 연산자인데, 자, 왼쪽과 오른쪽이 나오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여기는 값이 오게 됩니다. 값이 오게 되는데 이 값을 왼쪽에 있는 여기에 저장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저장 공간이 오겠죠. 저장 공간. 자, 저장 공간이니까 저장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했죠? 변수라고 했죠. 그래서 왼쪽에는 항상 뭐가 온다? 여기에는 대입 연산자의 왼쪽에는 꼭 뭐가 와야 되는 거죠? 변수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A라는 변수에다가 10을 넣어라 라는 연산은 오류가 없는데 10에다가 A를 넣어라 라고 하게 되면 이 10은 변수가 아니죠. 상수죠. 그러니까 10에다가 A를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오류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대입 연산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처리되는 방향이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처리되는데 그 예외 사항이 대입 연산자다. 대입 연산자는 오른쪽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왼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꼭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코딩을 보면서 살펴보게 되면요. 자, A는 여기 코딩으로 보게 되면 A는 50이다. 그 다음에 B는 20이다. 두 번째 줄에 나오겠지. 세 번째 줄에 C에는 A 더하기 B다 라고 했던 거죠. 자, 그럼 변수로 보게 되면 A라는 변수 저장 공간이 있고 B라는 저장 공간, C라는 저장 공간, 즉 저장 공간의 변수의 이름이 A가 되겠고 B가 되고 C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명령어를 만나게 되면 이 명령어를 처리하게 되면 A에는 50을 넣어라 라고 하게 되니까 A에는 50이 들어가겠죠. 자, B에다가는 이 두 번째 줄 코딩을 하게 되면 B에다가는 20을 넣어라 라니까 B의 저장 공간이 이때 이 명령어가 처리가 될 때 20이라는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B 한 값. 그래서 오른쪽에는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오른쪽에서는 값이 온다라고 했죠. 자, 값이 온다라고 했는데 이건 수식이 왔죠. 산술 연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술 연산을 하고 나면 그 나오는 결과값이 있겠죠. 결국 오른쪽에는 어떤 값이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 값을 왼쪽에다 집어넣어 주니까 A와 B 들어있는 A에는 50이 들어있고 B에는 20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게 되면 70이 되니까 70이라는 값을 C에다 저장해라 라니까 C 값이 뭘로 바뀌는 거죠? 70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코딩을 한번 A에 100을 집어넣어주고 계속 이어서 코딩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B는 200이다. 그 다음에 C는 300이다. 라고 하는 코딩이 계속 이어서 나온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는 100이다 라는 명령어를 만나게 되면 여기 변수 A라는 변수의 값이 뭘로 바뀌겠죠? 전에는 50이 들어가 있었죠. 50이 들어가 있는데 이 50이 뭘로 바뀌죠? 100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명령어를 처리하고 나면 B의 값은 무시를 해버리고 여기에 있는 값이 200으로 덮어 쓰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전에 있는 값이 없이 이 명령어, 어떤 처리되는 명령어가 있으면 그 값이 변하는 거죠. 자, C에다가는 300이 아니고 여기 C는 여기에 A 더하기 B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A 더하기 B 하게 되면 현재 A 값이 100이 들어가 있고 B에는 200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두 값을 더하게 되면 3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0이라는 값을 C에다 넣어라 라고 하니까 C에 있는 값이 뭘로 바뀌는 거죠? 여기가 300으로 바뀌는 거죠. A 더하기 B 했던 값이 여기에 나오는 값을 C에다 넣어라 라는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변수 개념과 대입 연산자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알려면 내장 함수와 사용자 정의 함수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장 함수와 사용자 정의 함수를 한번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내장 함수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미 제공이 되고 있는 언어예요. 함수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준비가 없이도 바로 그 이름을 이미 고정되어 있어서 바꿀 수도 없고요. 바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게 바로 내장 함수입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move라는 명령어, turn left, turn off, repeat 이런 명령어가 이미 내장 함수로 제공이 되고 있죠. 이거를 내장 함수라고 하는 거고요. 자, 사용자 정의 함수는 사용자가 필요할 때 따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사용자 정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명령어 중에 앞에서 할 때 학생들이 많이 질문을 하죠. turn left라는 명령어는 있는데 turn right라는 함수는 없죠. 그러면 turn right라는 함수를 내가 필요로 하니까 이걸 직접 하나 만들어서 내가 사용하겠다 라고 할 때 만들어진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월드 11번부터 10번부터 아마 18번인가까지가 될 거예요. 18번까지가 우리가 여기 변수와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딩을 할 때 앞에서는 단순한 코딩이 되는데 이제 변수와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논리적이고 어떤 체계적인 코딩이 완성을 시켜 나갈 수 있는 기본 구조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일반화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변수라는 것과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코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월드를 펼쳐놓고 실습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